경상북도가 개도 700주년을 맞아 삼국유사 목판 사업을 본격 추진해 전통문화 계승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 일본과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 이들과 협력을 잘하면 동해안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시 조합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은 엄격한 제한 규정 탓에 어려운 속에서도 치열한 득표전에 나섰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중해 섬나라인 키프로스 전지훈련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부 승격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는 가운데 바람까지 불고 있어 체감 온도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이 추위는 내일 낮이 되면 풀리겠지만 내일 늦은 밤부터는 비나 눈이 올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미옥 기상캐스터입니다. 봄을 코앞에 두고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다시 따뜻한 한겨울 외투를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 여기에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3도를 보이고 있고요. 봉화의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11.2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 5도를 밑돌며 종일 춥겠는데요. 요새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반짝 추위가 길게 이어지진 않겠습니다. 내일 낮이 되면 조금씩 풀리겠는데요. 하지만 차차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하겠고 늦은 밤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눈과 비는 3일절인 일요일 낮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개도 700주년과 신도청 시대를 맞아 문화융성 역점시책인 삼국유사 목판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현재 인쇄본만 전하는 삼국유사 목판을 복각해서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위군 고려면 인각사, 이곳에서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완성했지만 애석하게도 목판 자체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가 목판의 중요성과 문화적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 삼국유사 목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목판 복각소 등의 도감을 설치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현존하는 판본 가운데 조선 초기와 중기 판본, 이를 집대성한 경상북도 교정본을 각각 한 세트씩 판각해 보급할 계획입니다. 목판을 어떻게 이제 각하고 하는 것들이 단절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나무를 말리고 다시 각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는 일이 아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삼국유사와 목판 복각의 역사 문화적 의의를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시 체험관을 설치해 삼국유사에 얽힌 각종 야사와 설화 등을 조명해 문화산업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민족의 혼을 살리고자 하는 역사적인 대과업이라고 보고 이 시작을 통해서 다시는 국민들이 대통합을 세계의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민족의 자존을 회복시키는 일로 성화될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삼국유사 목판 복각 사업이 유교 책판 세계기록 유산 등재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오는 2017년까지 4년간 추진되며 판각된 목판은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입니다.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기록문화 유산에 대한 문화융성의 초석을 쌓기 위한 삼국유사 목판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내일 대구 두류공원 2.28 학생의거 기념탑에서 열리는 제55주년 2.28 민주운동 기념식에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5.18 기념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광주 전남 지역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서 영호남 상생과 화합을 다짐합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영 경북도지사, 2.28 민주운동 기념사업회 회원과 지역 기관단체장, 학생시민 등 모두 700여 명이 참석합니다. 광주시장과 대구시장은 두류공원 앞 광주시민의 숲을 방문해 기념식수를 한 뒤 오후에는 김광석길과 대구 장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 경북 지역본부가 지역 중소제조업체 193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역 중소제조업
옥탕 전망 건강도 지수는 94.6으로 한 달 전보다 11.8포인트가 상승해서 지난해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가 90.6으로 한 달 전보다 9.7포인트 상승했고 경북은 99로 한 달 전보다 13.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항목별로는 내수 판매, 경상이익, 생산, 자금 조달 사정, 수출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고 모든 항목이 한 달 전보다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데다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국, 일본과 경제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동해안 시대를 향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와 협력을 통해서 산업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면 포항이 재도약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러시아산 유연탄 4만 5천 톤을 실은 배가 북한 나진항을 거쳐 포항 신항에 들어옵니다. 나진 핫산 프로젝트의 첫 성과로 환동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일 중 러시아 4개국이 마주보고 있는 환동에는 인구 1억 6천만 명, GRDP 1조 달러에 이르는 동북아 경제 물류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도권 경쟁은 치열합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같이 협력을 통해서 북한도 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 발전에 더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경북 동해안이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포항에는 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의 주요 항구와 교류가 가능한 영일만 항이 있고 동해 중부선을 통해 한반도 종단철도,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포스텍과 방사관 가속기 등 세계적 수준의 R&D 인프라와 고급 연구 인력은 환동의 기술 거점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포항이 갖고 있는 어떤 해양 자원, 그리고 경주가 갖고 있는 역사 자원, 어떤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좀 넓은 의미의 강력 개발 어떤 프로그램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출발 단계이긴 하지만 환동의 협력은 거스를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경북 동해안의 잠재력을 살려 환동의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설계 수명 30년을 다한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이 결정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전체 회의를 열고 심의 끝에 표결해 표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설계 수명 만료 뒤 지금까지 2년 4개월째 가동을 멈춘 월성 1호기는 2022년까지 수명이 연장됩니다. 재허가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은 안전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한편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지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이 올해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 규모를 확정해 공고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퇴직과 학교 신설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서 교육행정직 104명을 포함한 사서와 전산 등 모두 120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행정 220명, 시설관리 135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486명을 신규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응시 자격은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18세 이상으로 오는 5월에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경북교육청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인 해당자로 급식비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저소득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서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전국 첫 동시조합장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후보들은 엄격한 제한 규정 때문에 어려워하면서도 표밭을 누비느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윷놀이 대회장에 농협조합장 후보가 나타났습니다. 혼자서 명함을 돌리고 악수를 하며 고군분투합니다. 본인 혼자만은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행사가 있는 곳을 찾아서 후보를 알리기에 경쟁 후보도 같은 윷놀이장을 찾았습니다. 직접 일일이 전화를 하거나 현장을 뛰어다니는 것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쩝니까? 악조건에서 일단 제 나름대로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당선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직 선거 벽보도 붙지 않아 선거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조합원들이 후보들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운동 방법도 선거 공보와 벽보, 어깨띠, 명함, 전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제한됩니다. 오래 있기는 아는 사람을 택할 수밖에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 가기가 쉽다는 건 그 말입니다. 아까운 분을 놓칠 수도 있는 거예요.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돈 선거 오명을 벗기 위해 바꾼 조합장 선거가 이번엔 먹통 선거, 깜깜이 선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다음 달 11일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오늘 대구 경북에서도 모의 투표가 실시됩니다. 대구와 경북 선관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시군구 위원회별로 한 곳씩 모의 투표소를 설치해 모의 투표를 실시합니다. 모의 투표는 실제 투표와 동일하게 진행되며 조합원이나 후보자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투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도발에 맞서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안보과정 수료생 120여 명이 독도 명예주민증을 단체로 신청했습니다. 독도 명예주민증은 2010년 11월 김관영 경북도지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7,000여 명이 발급받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올해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지중해 섬나라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진 감독은 변화를 강조하며 혹독하게 훈련을 이끌고 있는데 다음 달 21일 첫 경기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석원 기자가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겨울철이면 유럽 클럽들의 전지훈련지로 각광받는 지중해의 키프로스. 대구FC가 이곳을 찾은 것은 이곳에 좋은 추억이 많은 조광래 대표의 선택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FC 서울 감독을 맡고 있을 때 처음으로 사이프러스에서 와서 좋은 환경에서 또 스타일이 다른 그런 유럽 팀들과 많은 경기를 하면서 우리 선수들이 빠른 템포의 그런 프레싱과 경기 운영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대구FC는 이번 전지훈련에서도 다양한 팀과 경기를 치르며 강해지고 있는데요. 달라진 모습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키프로스의 전지훈련은 다양한 연습 경기와 함께 어느 해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훈련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지훈련과 비교하면 많게는 시간과 다양성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상황. 선수들도 달라진 팀의 모습을 느낍니다. 일단 감독님이 바뀌셨고 또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냥 제가 새로운 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승격 목표와 함께 선발 출전을 놓고 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전지훈련의 가장 큰 화두는 변화였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조금 필수적인 어떤 부분들. 그래서 선수들의 어떤 멘탈의 변화, 그 다음에 의식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거에 조금 많이 애들한테 주문하는 편이고. 땀과 투지가 넘치는 대구FC의 2015 키프로스 캠프. 올 시즌은 과연 1부 리그 승격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대구FC의 2015 시즌 대장정은 다음 달 21일 부천과의 원정 경기로 시작됩니다. 키프로스에서 MBC 뉴스 석원입니다. 대구 MBC 문화원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 7기 수료식이 어제 저녁 진영환 총동창회장과 회원 등 문화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수준 높은 강의를 통해서 문화예술 최고위 과정을 마친 75명의 수료생들은 회원 간의 우위 증진은 물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비슬산의 관광명소를 둘러보는 전기차가 내일부터 운행합니다. 대구 달성구는 비슬산 1000m 고지에 있는 대견사와 3층 석탑, 금수암 전망대, 비슬산 암괴류 등 관광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비슬산 반딧불이 전기차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기차는 23인승으로 비슬산 자연휴양림 입구에서 대견사 입구까지 5.8km를 1시간가량 매일 18번 운행하며 요금은 편도 일반 5,000원, 유아 3,000원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신임위원장에 정용달 대구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가 선출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고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권자 중심의 선거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영남대학교가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천마아트센터에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처음으로 통합해서 열고 있습니다. 공대와 상경대 등 7개 단과대 2천여 명이 참석한 어제 입학식에서는 축하 공연과 학교 생활 전반에 걸친 설명을 했고 오늘은 문과대 등 8개 단과대에서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갖습니다. 대구보건대학교도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역대 처음으로 교내에서 2,600여 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등 개강을 앞두고 대학별 입학식과 입학 설명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봄을 코앞에 두고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겨울 외투를 꺼내 입으시는 게 좋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여기에 바람이 불어오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3도를 보이고 있고요. 봉화의 경우에는 체감온도가 무려 영하 11.2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낮 동안에도 대부분 지역이 5도를 밑돌며 종일 춥겠는데요. 요새 포근했던 터라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늘 표정은 이렇게 좋겠지만 낮 동안에도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6도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대구가 영하 2도, 청도 영하 4도 보이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5도 안팎에 머물겠고요. 문경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북부 지역 의성은 영하 6도, 봉화는 영하 8도 보이고 있고 낮 동안에도 바람이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로 동해 먼바다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등산하실 때 보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부 등산지는 늦은 밤부터 비 소식이 있으니까요. 등산을 하시더라도 빠른 시간에 하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조금씩 풀리겠는데요. 하지만 늦은 밤부터는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3일절인 일요일 낮이 되면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나들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